네, 앞 시간에 우리가 노후 준비가 왜 필요한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사회초년생을 위한 생애 설계 이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초년생을 위한 생애 설계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관점의 부분인데요. 우리는 과연 재테크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재무 설계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일단 재테크를 잘해야 됩니다. 당연히 재테크가 필요한데 재테크적인 관점으로 너무 접근만 하다 보면은 내가 왜 이 돈을 모으려고 하는지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어떤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이러한 것들을 따져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현황이라든가 지출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내 목표는 잘 세웠는지 피드백해 보시면서 투자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축도 효과적으로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왜 필요하냐면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불확실한 미래에 좀 더 확실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런 재무 설계적인 접근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목표인데 재무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살면서 큰 돈이 나갈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는 거죠. 그 목표를 설정을 한 다음에 과연 나는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그 상태를 점검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가능성 같은 것을 검토를 해보고 된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배분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부족하다. 그럼 당연히 필요한 것들을 확보를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갈 때 한번 피드백을 해보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는 바로 이 과정이 재무 설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목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목표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주거 문제라든가 아니면 노후 자금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정말 중요한 목적입니다. 반면에 자동차 구입과 같은 뭐 사람에 따라서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거 혹은 뭐 그 최신 스마트폰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그러한 목표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목표들을 다 이룰 수는 없잖아요.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어떠한 것을 먼저 이룰까, 그 다음엔 무엇을 이룰까 이러한 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잘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하면 좋을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를 가지고 우리가 어딘가를 향해 갈 때 처음 가는 초행지면은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이런 경우에 내비게이션을 찍고 그 다음에 경유지를 찍어가지고 한 군데 한 군데를 맞춰서 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정성이 있겠죠. 바로 이 재무 설계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는 이 재무 설계적인 관점을 가지고 나의 인생, 앞으로 펼쳐진 나의 미래를 하나하나 설계를 하는 겁니다. 바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찍어가는 부분인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자, 보겠습니다. 요건 하나의 그냥 샘플인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큰 돈이 나갈 그런 어떤 큰 돈이 들어갈 목표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목표들을 세우시고요. 달성 기간이 있을 거고요. 뭐 이게 투자도 될 수 있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저축이 우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축 금액, 달성 가능 금액 이런 것들을 한번 기재를 해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죠. 우선순위.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지금 한 1년 후에 주거 이전을 해야 돼요. 이런 거랑 노후 자금이랑 이런 두 가지 목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주거 이전이 1순위가 되겠죠. 이 노후 자금은 뒤쪽으로 밀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나눠가지고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와닿지가 않아요. 한번 사례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요분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요분 같은 경우 나름대로 중요한 목적을 5개 정도를 지금 써놓으셨죠. 거기에 필요한 기간이라든가 월 저축할 수 있는 금액, 달성 가능 금액,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우선순위를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기재를 한 거 보니까 요분 같은 경우에는 이 보증금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 같아요. 그 다음 거. 자, 그 다음에 이 목적을 세웠는데
이게 뜻대로 되면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정하면 되는 거죠. 목표를 수정하고 계속 바꿔서 달성 가능하게, 즉 예측 가능하게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러한 목표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충분한 자산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확보가 안 됐다라고 하면 확보를 해야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수입 상황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지출을 한번 관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이 백지에 가운데다 줄을 그으시는 거죠. 줄을 그으신 다음에 왼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수입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월 수입 쓰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지출이라고 기재를 하시는 거죠. 지출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고정 지출이 있고 변동 지출이 있습니다. 고정 지출은 매월 똑같이 나가는 거 그냥 쓰시면 되는데 변동 지출은 이게 이제 뭐 생활비라든가 교육비 이런 것들은 좀 매월 나가는 게 다르죠. 1년 단위로 총액을 12로 나누게 되면 평균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내가 나가고 있는 지출, 월 지출들을 쫙 쓰시게 되면 왼쪽에서는 총 수입이 나올 거고 오른쪽에서는 총 지출이 나오겠죠. 그러면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마이너스를 했을 때 당연히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마이너스가 됐다. 그러면 뭐가 문제야? 찾아봐야겠죠. 네. 그런데 플러스가 됐다. 이 경우에도 내가 어느 정도 추가로 돈을 모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살면서 필요한 목표들을 이룸으로써 내 생애를 말 그대로 설계를 하는 거죠. 이거는 기차가 마치 이 역을 거쳐가는 것과 똑같고요. 종착역이 있을 거예요. 그 종착역은 우리가 알다시피 노후 준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 좀 그래요. 아, 이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거 언제 이걸 가지고 합니까? 좀 한 단계 확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죠. 자, 근데 이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시간을 좀 더 두고 오히려 사회초년생일수록 천천히 준비를 하시되 그 멀리 보고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그것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분 꽤 유명한 분이에요. 모 프로에 나오신 분인데 로또를 사신 할아버지인데 1회차부터 11년 동안 로또를 사셨다고 합니다. 재밌게 로또를 사셨을 건데 문제가 뭐냐? 이분이 사고 버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봤죠. 이분이 어느 정도 로또를 사셨는지. 당첨된 거는 80만 원 한 번, 90만 원 한 번, 100만 원 한 번, 한 270만 원. 11년 동안 산 로또 금액이 2억 5천입니다. 물론 로또 재미로 사는 건데 그걸 모았다면 엄청난 돈 모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카페라떼 효과라고. 우리가 스타벅스 같은 이런 커피숍에서 이 뭐 예를 들면 미국 돈으로 한 4달러 되죠. 4달러짜리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그냥 쭉 모으게 되면요. 이 한 분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었죠. 이게 유명한 얘기인데 요 분 얘기처럼 이게 한 복리 효과를 좀 얻게 되면은 40년 동안 모으게 되면 이 4달러가 꽤 큰 돈이 된다라는 거죠.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시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조금씩 미래를 준비하시는 이러한 노후 준비가 되실 때 오히려 더 강력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무 설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요거를 통해서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면 그 재테크를 해서 그렇죠. 재테크를 아주 잘해가지고 예. 돈을 모으는 게 낫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재테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확실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아까 얘기했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찍는 부분. 확실성을 가지고 가야지 우리가 하나하나 안정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테크를 잘하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재테크가 잘 안 되면은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안정적으로 다음 단계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재테크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안정적으로 가시면서 재테크는 그 뒤에 따라가는 형태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껴 쓰자, 저축하자 이런 생각은 있지만 사실 그걸 하나하나 지출을 따져보거나 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현금의 흐름을 알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나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는 게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을 찍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자동차가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려면은 기름이 꽉 차 있는지 확인도 해봐야 될 거고요. 타이어가 혹시 펑크가 났는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이 현금 흐름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내 목적지를 향해서 내 차가 잘 갈 수 있을까? 요거를 점검하는 것이 사실은 고루한 돈 관리 부분이고요. 네. 당연히 그것은 갖춰줘야지 우리가 좀 더 필요한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지출할 곳이 많다 보니까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씩 돈을 모은다고 예. 노후 자금 준비가 예. 가능할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사회초년생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세요. 자, 그런데 앞서 우리가 로또의 예도 그렇고 또 이 카페라떼 효과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사례들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시간의 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제가 평소에 느끼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요. 이 노후 자금이라든가 은퇴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은 그 연령대가 보통 50대세요. 근데 50대가 관심도에 비해서 준비는 덜 돼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자, 그럼 나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나 조금 있으면 은퇴해야 되는데. 근데 막상 그때부터 준비를 하시면은 조금 늦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면은 당연히 부담이 많이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사회초년생 분들은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10년을 준비하시는 분과 30년을 준비하시는 분은 당연히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담이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죠. 저는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하시게 되면 가장 완벽한 노후 준비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생애 설계를 하는 것, 이것은 이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인 거죠. 사회초년생 분들을 위한 이 생애 설계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가지고 노후 준비를 할 것인가? 바로 평생 월급 만들기, 연금을 통한 평생 월급 만들기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